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의 강펀치 날려주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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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서 이제 여야 의원께 전망 예측을 좀 들어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4대4 기각 희망 기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8대0 인용 기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대변인도 뭐 거의 같은 입장이실 것 같아요. 자, 정광희 대변인님. 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예측한다고 해서 2시간 반 이후에 결과가 바뀌지 않을 2시간 반이네요, 테니까. 진짜. 네. 예. 뭐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 당은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이 절대적으로 수가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과 관련해서 기각될 것이라는 쪽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해석하면 예. 4대4 기각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기각의 가장 큰 이유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각하와 기각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각하는 그 소추 동일성이 훼손됐다. 그러니까 예. 내란죄가 내란 행위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 그렇다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내란 행위를만 포함해서 예. 소추안을 통과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중대성, 그러니까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있었느냐를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엔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을 거다라는 예. 부분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8대0 인용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6대2나 7대1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6대2, 7대1이 이제 마지노선이 되겠죠. 예. 8대0 인용이라는 것은 이 헌법재판 관들께서 네. 뭐 절차적인 의미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여당에서 지적한 바는 있으나 예. 전체 틀을 봤을 때 예. 예. 12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은 네. 이 헌법수의 어떤 그 큰 형량에 대한 이익을 판단해야만 하는 중체단 일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익을 판단하지 않고서는 예. 그냥 넘어간다? 음. 각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기각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짧게 네. 설명하면 예. 기각이라는 거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본인들이 평생을 공부해온 헌법과 법률 앞에서 양심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네. 이념을 떠나서 과연 기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예. 봤을 때는 8대0이 이룰 수밖에 없다. 예.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용 결정을 했던 안창호 현 예. 인권위원장 굉장히 예. 문제가 많은 걸로 저는 보이지만 예. 그분조차도 아주 극보수였던 성향의 판사로 분류됐어도 네. 당시 인용을 결정 내리면서 이런 예. 얘기를 했죠. 마지막에 결정문에 부대 의견에 이 인용 결정은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런 이념을 떠난 결정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게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느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4월 1일 날 전격적으로 헌재가 발표를 했잖아요. 어떤 속사정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4월 4일 선고일이 지정되기 전에 예.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5대3 교착설 그걸 얘기도 대드락이라고 했었고. 했죠. 예. 근데 이게 이 4월 4일 선고하면서 해소가 돼 버렸어요. 네. 근데 해소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안 하고 물론 희망회로를 돌려서 4대4로 변했기 예, 때문에 예. 이게 4월 4일 4대4 이런 참 뭐 너무 유치원생들이 할 수 있는 발상 사사니까 사사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합리 추론 그다음에 논리로 따졌을 때 5대3의 교착설이 예. 깨져서 4월 4일이 됐다고 가정하면 예. 다수설이 5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들도 모두 다 인정했어요. 네. 그런데 다수설의 5명 중에 예. 한 명이 갑자기 기각설이나 각하설로 돌아서서 4대4로 맞춰졌다. 예.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헌재가 5대3의 교착설이 있었다는 건 이 부분을 인용으로 8대0으로 가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막혔다는 건데 예. 이게 뚫렸으면 다수설로 넘어왔다는 게 더 합리적이지 소수설인 3명으로 넘어가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을 따졌을 때는 최소 6대2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 선고일을 헌재에서 얘기를 한 것이 맞다. 예. 하지만 그 2명조차도 기각이나 각하를 생각해 보니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8대0 으로? 8로 돌아오는 게 이 수순이 우리가
그래도 합리적 추론이다. 우리가 저 학교에서 배운 게 합리, 논리 이런 추론을 하기 위한 네. 어떤 일반 상식을 배우잖아요. 상식적 접근이다. 알겠습니다. 정관희 대변인, 원래 5대3 벽이 나오다가 4대4 나온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글쎄 뭐 4대 4를 두고 4월 4일에 있기 때문에 4대 4라고 얘기한 우리 당 누가 책임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박대출 의원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4월 4일 4시에 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한 박지원 의원의 말이 더 무술적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전반적으로 4월 4일에 잡힐 거라고 예상한 분들 꽤 있어요. 왜냐하면 4일과 11일 이틀간에 나올 거다라고 예,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4월 18일에 이미선 문영배 두 분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금요일이 남는 기한이 4일과 11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이틀 중에 하루는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던 분들이 많을 거고 네. 전반적으로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예. 합리적인 추론으로 봤을 때 이렇게 늦게까지 연기된 것은 그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이론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일을 잡지 못했다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예. 여기서 어떤 분이 뭐 자기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바꿨다? 전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분들이 30년 40년을 예, 법 연구하고 본인의 양심과 법 지식으로 살아왔던 분이 누가 야 이제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우리 쪽으로 와서 의견을 좀 바꿔라 한다고 해서 바꿀 것까지는 않고요. 예. 그렇다면 이견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라도 발표를 하자라고 결론을 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처음부터 다수의 의견이 뭐 이 내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예. 정해진 상태였는데 시기만 좀 미뤄졌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근데 통계를 보면 역대 헌재가 이 판결을 내릴 때 네. 8대0 인용 결정이 90% 이상입니다. 4대 4는 딱 한 건이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각종 그 판결에 있어서의 그 헌재의 구성 요건입니다. 왜 8대0이 헌재가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예. 8대0이 나오냐? 예. 의견 일치를 통해서 헌법이라는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별다른 이견들을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게 헌재의 습성이에요. 예. 그러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헌재가 5대3의 대들학이 있다는 가정하에 예.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네. 있다는 가정하에는 8대0으로의 그 부단한 네. 노력들과 심도 깊은 평의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예. 8대0이 기각으로 기울겠습니까? 인용으로 기울겠습니까? 5대3의 대들학은 8대0의 인용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4대4 아니 4월 4일로 잡힌 게 좀 그게 조금 더 상식적인 접근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2시간 반 뒤에 3시간 10분 정도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예. 3시간 10분 정도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된다면은요.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근 4월 2일 재보선 결과를 보면 지금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뺏겼잖아요. 예. 네. 이게 그럼 조기 대선으로 가면 그게 영향력을 계속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월 2일에 치러진 그 재보선 23곳의 결과가 예. 각각 개별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네, 네. 우리 당이 굉장히 고전했다라는 예. 평가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 당이 소속했었던 배출했었던 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예. 민주당에 뺏긴 적이 많고 이른바 뭐 영남 벨트 중에 예. 그래도 뭐 TK는 지켰다고 하더라도 PK에서 거제시장과 부산시 교육감, 예. 부산시 교육감은 예. 뭐 정당 후보를 내진 않지만 보수 후보가 패했고 예.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우리 당이 이런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우리 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예. 예.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전통 지지자들만으로 예. 전국 단위든 지방 단위든 선거에서 TK를 제외하고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아. TK는 김천시장 우리 당 강경 지지자들 전통 지지자들이 응집해서 당선시킬 수 있었는데 예.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다 우리 당 소속 그 시장에 배출됐었던 곳인데 예. 재보궐 선거는 투표율이 낮잖아요.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장 우리가 뺏겼다? 아. 이거는 저는 굉장히 경고등 켜진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예. 아무리 뭐 지도부에서 이번 그 선거의 성격을 예. 지방 단위에서 지역 일꾼을 뽑는다 그런 선거였다라고 의미를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네. 전체적인 우리 당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다 이렇게 읽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좀 고무된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고무된 분위기라기보다는 이 조기 대선을 준비한 데 있어서 겸허한 자세를 더 견지하는 계기가 됐죠. 담양 군수가 있었어요. 아 담양 군수 때문에요. 네, 예. 담양 예. 군수가 혁신당 후보가 됐죠. 그러죠. 예. 170석 넘는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텃밭인 그 호남에서 예. 물론 조기혁신당이 진보 영역에서의 같이 또 결을 같이 하는 당이긴 하나 예. 12석에 보유한 그것도 비례만 있는 당에 담양 군수를 뺏겼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봐야 돼요? 곱씹어야죠. 이제 호남 민심이 예. 결국엔 민주당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넉넉하게 호의적이지는 않구나. 예. 그러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호남의 그동안 어떤 목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귀담아 듣지 못했는지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 딱한 게 그 네. 안에 있는 지도부들이 참 못된 분들이에요. 당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4.2 재보궐선거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정말 스스로를 안이했던 각종 본인들의 유리한 여론조사 지표, 예. 당 지지율도 높고 이거 대통령에 지키자는 이런 여론도 있네. 우리가 해볼만해. 와 거리에서 저기 그 극렬 지지층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 기각각하 국민의힘이 꼭 승리해야 된다. 이런 아주 그 거리에서의 예. 그런 아주 짧은 지지에 대한 함성 이 두 가지만 지금 지탱에 살았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회제복으로 뭐냐면 뭐 지방선거라고요? 그게 밑바닥 민심입니다. 각 지자체 보세요. TK, PK, 충청, 수도권에서 서울, 예. 인천, 경기 다 있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 예.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전국적인 민심 자체가 투표율이 26.3%인가 될 예. 거예요. 그러면 여론조사로 따지면 이게 응답률이 26.3% 응답률입니다. 예. 거기에 전국적인 단위로 표집이 됐어요. 이렇게 정확한 민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일소외면하고 이거는 뭐 전혀 우리 이번에 선거 우리 바로미터로 민심의 바로미터로 생각할 수 없다고 부정해 버리잖아요. 예. 이거 당에 대해서의 방향의 미래에 대한 설계보다는 본인들 권력 의지를 위한.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지금 현 지도부가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예. 원래 재보궐 이 정도 참패하면 물러나야죠. 물러나기 싫으니까 이거는 기준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버티는 거죠. 지도부가 지금 이건 민심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까? 뭐 지도부가 예. 이번 예. 선거에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지역에서 충실히 치러질 것을 요구했었던 거고요. 예. 저는 뭐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해서 못된 지도부다 이런 평가는 뭐 상대 정당에 대해서 하기엔 좀 거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우리가 또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예. 측면에서 그러나 우리 당이 개선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노정됐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 지지자들만 갖고는 어느 선거에서는 이기기 어렵다. 예. 심지어 영남이라고 하는 PK 지역에서도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만 내서는 더 이상 이제 당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선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은 그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전통 지지자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세력이 있고 네. 중도 외연을 확장해서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계기가 돼갖고 저는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우리 당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심한 또 위로의 유감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도부에 못 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당으로서 비난이 아니라 네. 정치를 함에 있어서 머릿속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지도부가 책임감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네.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네. 계속 그렇게 민심을 외면하고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 뭐 당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죠. 예. 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는 뭐 말씀이긴 합니다만 예.
특히 수도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는 예. 이 중도 외연 확장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당의 예, 예. 정체성이 음. 변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민주당이 불복 선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선동 대표가 다 비판하고 나섰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측면은 이 뭐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제 네. 4.3 기념행사에 예. 참석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5천 명에서 10,000명을 학살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싶어요. 예. 그리고 오늘이 이제 탄핵 선고일입니다. 네. 네. 하루 앞서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음. 그 얘기가 어떤 객관적 정황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이른바 뭐 노상원 수첩에서 그게 언급됐다고 하는데 예. 예. 노상원 수첩에서 언급된 내용은 정말로 개인적 망상에서 시작된 거고 네.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 얻은 것 하나 아. 증거로 채택된 게 없음에도 예,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국민에게 이런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꾸미고 있었다. 선전선동하는 거죠. 공포 마케팅 하는 거고 예. 그래서 헌재가 판결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릴 경우엔 불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그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을 아. 정도로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 그놈의 승복선언 그 국민의힘의 사잖아요. 네.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했던 당이 왜 승복선언에 그렇게 목을 매죠? 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승복 안 해야죠. 그렇게 내란을 옹호하고 살았으면. 예. 갑자기 왜 태세 전환하죠? 그건 내부 메시지예요. 예. 이게 내란에 대한 어떤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될 거를 대비해서 예. 본인들 강성 지지층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참아 못하겠고 민주당에 던진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큰 보편적 상식과 가치에는 우리가 그건 중대 범죄 중에 예를 들면 아동했던 조두순이나 예. 말하자면 유영철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승복하세요, 용납하세요, 이해하세요 라고 강요를 당하는 거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와 준하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형사 재판을 예. 받고 있는데 당시에 국회를 침탈당했으면 민주당이 침탈당한 게 아니라 국회가 침탈당했고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이 그 대상이었고 거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있었습니다. 예. 왜 피해자들이 나서서 우리 승복합시다. 가해자는 승복이란 말도 안 하는데 피해자들이 무슨 왜 승복하자고 이 난리를 치죠. 국민의힘도 이 승복하자라고 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럼요. 결국에는 이거를 민주당을 향할 게 아니라 가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해서 승복 메시지를 내십시오. 예. 라고 목소리를 그쪽으로 향해야죠. 그런데 그냥 같은 피해를 당했는데 본인들은 마치 전혀 피해를 안 당한 양. 그냥 거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이 예. 입법부가 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예. 아니면 자존심이라도 있는지 예. 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고요. 재판을 소추한 사람과 소추당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 재판이라는 것은 이 재판 탄핵 재판이 예, 재판이잖아요. 예. 징계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요구한 소추인이 있는 거고 네. 그 피소추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재판 결과는 그럼 누가 승복해야 됩니까? 소추한 사람과 피소추인 모두 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피소추인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예. 메시지를 낸 적은 없지만 변호인단이 간접적으로 승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예. 그리고 소추인 국회잖아요. 그럼 국회를 대표해서 민주당이 이번 탄핵안을 주도했으니까 민주당 예.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3월 12일에 이미 방송에 나와서도 예. 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아.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또 한번 요구하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광장이든 아스팔트든 나가서 뭐 정권
찬탈을 위해서 예. 투쟁하겠다라는 밑자락을 까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어떻게 불복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결과가 대표가 어떤 지난 식으로 3월 나오든지? 12일 날 출연해서 네. 한 워딩이 있어요.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라 결정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입으로 했잖아요. 예. 했는데 왜 자꾸 승복을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본인들 지지층에 말을 못하니까 이재명 대표를 이유 삼아서 계속 그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 적 예. 없어요. 석동현 변호사가 승복하냐는 메시지에 아마 승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밖에. 예. 그거는 본인의 개인적 의견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의 아주 말하자면 핵심에 있는 대통령의 입으로 나온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게 페이스북 잘 쓰고 예. 말하기 좋아하는데 예. 왜 얘기 안 하죠? 저는 그게 먼저 정치권에서 화두가 돼야 되지.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한번 말했는데 계속해서 뭘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자꾸 이거를 승복한다고 이미 깔아놓은 거를 민주공화국의 법원의 헌재의 결정을 안 따르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그냥 부여잡고 무슨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뭘 획책하느냐. 그리고 노상훈 수첩 원문 안 읽어봤습니까? 노상훈 수첩 얘기해야죠. 그 5천 명에서 1만 명 학살 계획 그거 좀 근거 있는 거예요? 수첩에 있습니다. 수첩에 수첩에 예. 5천에서 1만 명을 배에 태워서 백령도 쪽으로 데려가서 예. 폭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 사로해서 제거한다.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노상훈 수첩을 지금 망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겁니다. 예. 노상훈은 틀림없이 김용현 장관과의 관계가 있었고 예. 현 정보사령관과 롯데리아에서 계엄에 모의를 했어요. 예. 노상원 이 전 사령관도 쓰리스타 출신입니다. 예. 김용현이 그러게 의지를 했고요. 네. 근데 검찰이 이 수첩에 대해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란 특검을 하자고 했던 것이고 예. 그러면 이 수첩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끔찍한 얘기긴 하나 예.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한 7차례의 쿠데타가 있었고요. 예. 다 성공한 쿠데타였습니다. 그중에 성공한 쿠데타 중에 우리가 정치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잃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죄를 받았던 사람은 전두환. 성공한 쿠데타 그 하나였습니다. 예. 그게 97년에 정치민주화의회 예. 받게 됐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쿠데타인데 실패한 쿠데타입니다. 그럼 노상원 수첩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이제 확인이 필요한 대목 아니에요? 실패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예. 이게 만에 하나 성공한 쿠데타로 갔으면 노상원 수첩에 대한 실행 계획과 구체적인 준비들은 수사를 통해서 내란, 살인, 모의죄로 예. 처벌을 하나 더 가중해야죠. 일단 저는 그 3월 12일에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예. 얘기했다가 예. 지금은 왜 승복 메시지 안 내느냐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봅니다. 예. 그때는 민주당이든 누구든 8대0 인용은 기정사실이다. 예. 3월 안에 판결 날 거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인용을 전제로 승복을 약속한 것 같은데 예. 지금은 기각 가능성이 그때보다는 저는 확실히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기각 가능성이 생기게 되니까 기각되면 불복해야지라는 밑자락을 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듭해서 이재명 대표가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라고 예. 우리 당에서 얘기한 거고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는 저렇게 계속 빠져들면 정말 음모론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었던 글들 가운데 예. 실제로 현실화된 부분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김용현 장관과 뭐 관계는 있었죠. 김용현 장관이 그 노상원 씨와 뭐 예. 일종의 뭐 논의를 좀 했다고 하니까. 예. 예. 그러나 노상원 씨가 그 수첩에 찌끄린 그 메모를 가지고 공당의 대표 또 170석이라는 거대 야당의 대표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국민들 앞에 예. 그 근거를 가지고 5천 명에서 1,000명을 학살하려고 했다라고 발언하는 것 자체가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선전선동 행위의 하나예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다. 야당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수사는 주진우 그 수사를 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의원에서 지금 뭐 허위사실로 지금 뭐 고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잘 됐어요. 예. 뭐 고소고발에 대해서 노상훈 수첩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수사를 착수할 거 아닙니까? 수사를 안 했다니까요, 검찰이.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수처에 적시를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건 수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차대하고 끔찍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쿠데타가 국회에서 이 10월 3일 날 계엄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진행됐을 계획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았다 수사를 안 한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현직 정보사령관의 이하 부대들이 다 노상원의 밑에서 지시를 받았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핵심이었던 김영현 국방부 장관, 계엄의 주축 장관이었던 사람이 의지하고 믿고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을 통해서 계엄의 큰 근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김영현의 형사재판에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왜 노상원만 수사를 제대로 안 하죠? 그래서 내란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상황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너무 허황되기 때문에 예. 수사할 필요도 못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고발했으니까 예.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 노상원 수첩에 자, 알겠습니다. 민성들이 좀 나오겠죠. 네, 노상원 수첩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직무복귀가 결정이 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비상계엄 탄핵 사태로 87 체제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낸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당은 개헌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최후 변론에서 자신이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예. 개헌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으니까 예.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논의해서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치인들이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거든요. 예. 어쩌면 본인이 다음에 바로 집권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개헌해야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헌과 관련한 요구가 많아지는 만큼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가능성인데요. 윤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되면 여권에서 개헌을 추진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냥 하는 말이겠죠. 뭐 12월 3일 이전에 지난 3년 동안 뭐 했어요? 갑자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으로 내란의 사태 이르니까 개헌하겠다. 이게 그냥 그 미봉책이잖아요.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 추진 안 할 것 같다. 면평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입으로 내뱉은 말을 지킨 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하면 예. 이 말이 얼마나 허망된 일인지. 그래서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87 체제 모순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예, 예. 87 얘기하지 말고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국민의힘의 민낯이 드러났다. 네. 스스로의 거울을 보셔라. 예. 그 말 좀 스스로의 드리고 거울을 보시라고. 뭐 미러링이라는 방법이 자기 치료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민주당도 예. 이재명 대표도 네. 같이 거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펀치를 날려주셨습니다. 아주 세게 주고받으신 것 같아요. 나가시고 나서 또 박수하고 이야기하실 거죠? 그럼요. 예, 잘 들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